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곰탕집들이 하나 둘 자리를 잡기 시작해 오늘날 나주곰탕거리가 됐습니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원조라는 이름을 내건 곰탕집들이 앞다투어 나주곰탕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쭉 그 곰탕거리로 모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이제 그 성 밖에 살던 서민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장터가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팔던 국밥이 오늘날 나주의 곰탕의 출발인 셈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부산물을 이용한 음식이라고 해도 소의 뼈와 고기를 이용한 음식인데 어떻게 값싼 장터 음식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아마 가슴 아픈 나주의 역사가 숨어 있는 듯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난도 제1의 곡창지대로 사람과 물자가 넘쳐나던 나주는 그 풍요로움 덕분에 영광도 누렸지만 일제강점기 식민 수탈의 중심에서는 아픔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영산포에는 나주에서 가장 많은 농토를 보유했던 한 일본인의 저택이 그대로 남아 수탈의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나주곰탕은 이 아픈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탄생한 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 뒤에 보이시는 이 큰 공장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나주에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나갔던 군수용품인 소고기 통조림을 만들기 위해서 소를 도축하고 또 가공하는 그런 공장이었고요. 이름은 다케나카 통조림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뒤에 보시면 그 도축이 이루어졌던 소들의 영혼을 달래는 그 위령비가 지금도 서 있을 정도로 이 일대에서 도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제 신선한 그 소의 부산물들이 계속 공급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공급받은 걸로 곰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음식이 발달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것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까지 쭉 이제 상업화되면서 나주 곰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주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주가 빼앗긴 역사만 간직한 곳은 아닙니다. 나주는 항일운동의 중요한 근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낸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은 일제항고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민족사학자 박준삼 선생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남파고택이라고 그러죠? 네, 남파고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도 여기서 한 200년 정도 삽니다. 그러면 대대로? 네, 대대로. 네. 200년의 세월에도 흔들림 없이 나주의 시간을 지키며 서 있는 이 고택에는 겉모습뿐 아니라 그 옛 정신을 지키며 종선 부부가 살아가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굴뚝이 낮게 있네요. 네. 참 겸손하군요. 네. 항상 낮춤의 삶입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항상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 생활하라 그런 뜻에서 이렇게 모든 걸 적게 했습니다. 굴뚝의 연기가 행여 가난한 이웃에게 상처가 될까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셨을 때만큼은 겸손의 미덕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저를 위해 한우로 손님상을 차린다는데 양진머리와 소의 위인, 양을 넣고 끓이는 곰국부터 솥에 앉힙니다. 곰탕과 곰국은 소의 부산물을 푹 고안했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보통 가정집에선 곰탕보다는 곰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의 경우 뼈를 넣지 않고 고기와 무만으로 국물을 내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곰국을 끓이는 동안 마루에선 종부 강정숙 씨가 며느리와 함께 떡갈비를 만듭니다.
양념에 재워놓았던 갈비에서 뼈를 발라낸 다음 살과 기름을 곱게 칼로 다져 떡갈비를 만드는데요. 갈비살에는 국거리에 비해 기름 부위가 좀 많습니다. 갈비에서 나온 기름 같은데? 그 갈비 기름이 맛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넣어. 이거요? 같이 넣으라고? 같이 다져서 넣어야 돼. 아 근데 여기 적당히 있는데 언니? 그래도 그 갈비에서 나오는 거는 잘 맛있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건 버리는 네, 게. 그렇긴 한데요. 뭐지 요새 언니 응. 건강 생각해서 이런 거 다 빼는데? 그래도 그 갈비의 기름은 아주 고소하고 맛있는 거야. 네. 네, 맛이냐 건강이냐 종갓집 고부간도 비슷한 갈등을 하는군요. 오늘은 일단 시어머니의 손맛대로 만들었습니다. 이 떡갈비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다며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화로에 담습니다. 이제 해갖고 숯불 위에 올려놓으니 떡갈비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연기가 가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강정숙 씨는 귀찮아도 떡갈비를 꼭 숯불에 굽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한 추억 때문이죠. 우리 어머니가 떡갈비를 저렇게 해가지고 이 숯불에다가 화로가에 앉아서 이걸 구워서 주셔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앉아서 구워주시는 대로 먹고 그러고 나면은 기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곧 쓰러질 것 같다가도 이거 먹으면은 또 힘이 쏟아서 또 살 것 같고. 종부의 삶을 숙명처럼 알고 살았지만 며느리만큼은 대접받고 살기를 바랐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 떡갈비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살림을 맡게 된 강정숙 씨는 아직 종가의 살림이 익숙치 않습니다. 볏집에 낙지를 꿰어 만드는 이 요리도 가장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손질한 낙지머리를 볏집에 꿰고 다리를 꼬아 말아서 간장 양념을 발라가며 숯불에 굽습니다. 이것이 낙지 호롱구이입니다. 육전은 소고기 안심이나 등심처럼 부드러운 부위를 얇게 저며 달걀옷을 입혀 지져냅니다. 이 집 손님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육전입니다. 풋고추도 가운데 배를 갈라 소고기와 채소를 다져 넣은 다음 달걀옷을 입혀 지져냅니다. 육고기를 좋아하는 집안 내력이 음식마다 담겨 있습니다. 두 시간쯤 고아낸 솥에서 고기와 무를 꺼냅니다. 썰어서 만들면 보통은 이대로 국물과 함께 담아내지만 강정숙 씨가 시어머니에게 배운 곰국은 조금 다릅니다. 고기와 무를 썰어서 간장과 참기름, 마늘을 넣어 무치는데요. 고기와 무에 양념이 충분히 배어들면 이것을 다시 고기 삶은 국물에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이렇게 몇 번의 손길을 거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 비로소 곰국이 만들어집니다. 웬만한 정성으로는 엄두도 못 낼 만큼 끈기와 인내가
담긴 음식입니다. 곰국과 한우고기로 손님상이 차려졌습니다. 제대로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정갈한 밥상입니다. 드시죠.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손님이 오시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기셔서 상 가득 내놓으십니다. 그래서 좀 양을 위주로 해서 먹어봐야 되겠네요. 거의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곰국 한 숟가락이 그 옛맛을 느끼게 하네요. 네.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켜낸 이 고택처럼 옛 삶의 가치를 올곧게 지키며 살아온 마음이 밥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고된 삶의 시간들을 견디온 사람들의 밥상에선 언제나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집니다.